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김윤준입니다. 간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많은 비형간염, 시형간염, 지방간, 간경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데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그 치료법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윅 2020년에서도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리버윅 2020에서 토의된 간암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대 내과의 유수정 교수께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저와 함께 나중에 그 발전의 의의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의 임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리버위크 2020에서 논의했던 많은 간암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치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독성 항암제의 시제를 거쳐서 몰레큘러 타겟티드 에이전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의 시대가 2000년도에부터 열렸습니다. 그 후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로 대변되는 이뮤노 온콜로직 에이전트의 시대가 2011년부터 도래를 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등의 여러 효과적인 치료들을 병합해서 치료를 하는 컨비네이션 치료의 시대가 도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의 병합이 있겠고,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병합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간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입을 하였던 로컬 리저널 테라피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또는 TKI 등을 병합하는 치료들이 있어서 이번 리버위크 2020에서도 이러한 발전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미국에서 간암의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과 이뮤노 온콜로지 에이전트들입니다. 퍼스트 라인으로서는 소라페닙과 렘바티닙 두 가지가 있겠고, 세컨 라인으로는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뮤시르맙, 그리고 리볼루맙, 그리고 펜브로리즈맙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트라이얼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을 하였는데,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에이전트들이 도래를 하면서 빠른 허가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아웃컴인 오버올 서바이벌까지를 다 보는 임상시험을 다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bjective Response Rate, ORR이라고 하는 서로게이트 마커를 이용을 해서 ORR이 향상이 되면 효과가 있는 약제로 인정을 하는 쪽으로 FDA의 승인 절차가 바뀌었고, 그래서 ORR을 향상시키는 약제들이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테믹 리뷰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로버스트한 아웃컴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나 오버올 서바이벌하고 이러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가 상관관계가 그다지 썩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ORR보다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환자의 예후를 잘 반영하는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이뮤노 온콜로지 에이전트들이 치료 효과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체 환자가 다 잘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이 치료에 잘 듣는지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PD-L1 익스프레션 레벨과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 그리고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타빌리티, 그리고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PD-L1 익스프레션 레벨인데 1% 이상으로 발현을 하게 되면 발현량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컷오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 20%의 간암 환자에서만이 1% 이상의 발현율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바이오마커인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과 MSI 등도 이러한 것들이 높게 발현이 되면 이 안티 PD-L1 테라피의 반응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실제로 TMB나 MSI의 발현이 높은 환자 퍼센티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들이 캔디데이트로서 제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컨트로버셜하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샘플링 타이밍에 대해서도 아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콜로지 에이전트들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든 환자들이 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어느 환자가 반응을 하는지 미리 알고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뮨 온콜로지 에이전트 베이스드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하게 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셀이 결국 튜머셀이라고 하는 넌 셀프를 왜 어택을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튜머 세포가 결국 튜머 세포 표면에 PDL1 등과 같은 이베이전 미케니즘을 발동을 시키면서, 또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레귤라토리 T셀이라든지 MDSC, TEM 등과 같은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들을 리크루트먼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뮨셀, T셀이나 NK셀과 같은 이뮨셀이 액티브하게 작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HCC 등과 같은 캔서가 자랄 때는 결국 엔지오제네시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다양한 블러드 서플라이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엔지오제네시스가 많아지면서 자라 들어오는 베슬은 노멀 베슬과는 스트럭처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앱노멀 베슬들이 많이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앱노멀 베슬을 통해서 이 이펙티브한 T셀 등과 같은 이펙터 셀이 튜머로 인필트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nti-VEGF 엔티바디인 베바시즈마브를 치료를 하게 되면 베슬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서 이러한 T셀들의 튜머 인필트레이션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러한 anti-VEGF 에이전트들은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들의 리크루트먼트 자체도 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anti-VEGF가 이렇게 다양하게 T셀들이 잘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때 PDL1 엔티바디나 PD1 엔티바디나 PDL1 엔티바디 같은 이뮤노 온콜로지 에이전트를 투여를 하게 되면 더 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때 방출되는 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젠들은 또한 덴드리틱 셀을 감자시켜서 덴드리틱 셀이 또 다른 T셀들을 잘 교육시키는 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anti-VEGF 엔티바디와 이뮤노온콜로지 에이전트를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이 선순환을 돌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향상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성적을 설명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바지만 튜머셀은 앱노멀 베슬이 많이 필요합니다. 베스큘러레이제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VEGF-A라는 몰레큘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만 자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이뮨 서프레서 셀들인 MDSC와 Treg, TEM의 리크루트먼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VEGF를 타겟하는 치료들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좀 더 이뮤노 서프레시브한 환경에서 이뮤노 액티브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nti-VEGF 엔티바디가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종양 내에 베슬이 많이 자라 들어오지만은 앱노멀하게 자라 들어온 상황에서는 T셀 인필트레이션이 잘 될 수가 없고 드럭 딜리버리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anti-VEGF 엔티바디 등과 같이 베슬을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테라피를 가했을 때 베슬이 노멀라이제이션 되면서 T셀 트래피킹이 더 증가되게 되고 드럭 딜리버리도 증가됨으로써 항종양 효과가 더 증가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소라펜집을 최초로 이긴 시스템 테라피 결과가 발표되었고, 인브레이브 150 스터디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테조리즈맙과 베바시즈맙을 컨비네이션을 한 것과 소라펜입을 1대1로 비교를 한 것이고, 헤드투헤드로 비교를 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오버올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비네이션 아테조 베바 컨비네이션 그룹에서는 서바이벌 게인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메디안 서바이벌에 다다르지가 않은 정도로 서바이벌 프롤롱게이션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보더라도 6개월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가 컨비네이션에서는 55%, 소라페닙군에서는 37%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올 서바이벌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였을 때 이니셜 AFP 레벨이 낮은 그룹과 익스트라파틱 스프레드 또는 마크로베스큘러 인베이전이 있는 그룹에서 아테조베바 컨비네이션 그룹이 더 유의하게 소라페닙보다 서바이벌 게인을 보였기 때문에 환자를 선택을 할 때 마커로서 고려할 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결과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CR/PR을 합친 Objective Response Rate가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약 30%까지 임프루먼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소라페닙 단독은 1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반응이 결국 얼마 동안 이제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계속 온고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 그룹에서는 이 오브젝티브 리스판스가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라페닙에서는 6.3개월만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효과가 좋은 만큼 세이프티에 대한 걱정도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양군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가 치료를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아주 시비어한 그런 이벤트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특히나 이 베바시즈맙 안티-VEGF 안티바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저 블리딩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있었지만은 어퍼 GI 블리딩의 경우에 양군에서 7% 대 4.5%로 큰 차이는 없었고 실제 인브레이브 150 스터디를 계획할 때 이 6개월 이내에 내시경 소견을 확인을 해서 베리시얼 블리딩 리스크가 있으면 다 밴드 라이게이션을 시행을 한 다음에 환자를 인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를 할 경우에도 베릭스에 대한 스터디는 꼭 선행이 된 뒤에 혹시 블리딩 리스크가 있다면 EVL 등의 프로필렉시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보고하는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디티리레이션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타임 투 디티리레이션까지의 지표에 있어서도 아테조베바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퍼스트 라인은 전통적인 우리의 치료법인 소라페닙과 최근에 non-inferiority를 보였던 렌바티닙에 더해서 7월 말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아테조리즈맙과 베바시즈맙의 컨비네이션 요법이 허가 초과 요법으로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약제로 고려가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세 가지 1차 약제 선택지가 있고 2차 약제로서는 레고라페닙,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뮤시루맙, 펜브로리주맙의 5가지 선택지가 있게 됩니다. 카보잔티닙은 스터디를 할 때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에 페일한 환자를 리크루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컨드 라인과 서드 라인으로 동시에 다 고려를 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들은 기본적으로 결국 다 VEGF 안티바디, VEGF를 타겟하는 효과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라페닙에 비해서 레고라페닙과 렌바티닙은 이 VEGF의 리셉터의 서브타입인 1, 2, 3를 모두 다 효과적으로 블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보잔티닙이나 라뮤시루맙은 VEGFR 리셉터 2만 블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차 치료제로서 강력한 효과를 보여줬던 렌바티닙이나 아니면 넥사바에 페일한 환자에서도 서바이벌 게인을 보여줬던 레고라페닙이 왜 더 그 이전에 10수년간 많은 TKI들이 페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제들은 성공했는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VEGF를 타겟팅할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아직 간암에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판크레아틱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등과 같은 데에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EGF를 타겟하는 안티 VEGF 에이전트를 치료를 했을 때 또 다른 엔지오제네시스 팩터인 엔지오포ietin 2가 업레귤레이션 되고 이 엔지오포ietin 2가 업레귤레이션이 되면은 결국 이뮤노서프레시브 셀의 리크루트먼트 등을 똑같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anti-VEGF 트리트먼트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nti-VEGF 치료를 고려할 때는 이 엔지오포이틴 2의 블럭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KI는 VEGF를 타겟팅하는 대표적인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최근에 속속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TKI 자체가 엔티튜머 이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의 리크루트먼트와 펑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표적인 TKI인 소라페닙의 경우에 도시지에 따라서 로도스에서는 이러한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들을 억제를 잘 할 수가 있고 베슬 노멀라이제이션도 잘 시키는 반면에 하이도스에서는 너무 하이폭식한 컨디션을 통해서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서바이벌 시그널이 업 레귤레이션 됨으로써 이러한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들을 오히려 리크루트먼트를 많이 하고 이펙터 셀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TKI들은 VEGF 리셉터를 블록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non anti VEGF 리셉터 이펙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뮤노 온콜로직 에이전트의 컨비네이션 파트너로서 TKI를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뮤노 온콜로직 에이전트끼리의 컨비네이션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뮤노 안티 PD1, PD-L1 안티바디와 안티 CTLA4 안티바디를 컨비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컨비네이션 그룹과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컨비네이션 그리고 TKI인 카보잔티닙과 니볼루맙, 이필리무맙의 트리플 컨비네이션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CTLA4 엔티바디를 블록을 하게 되면은 이 T셀 에듀케이션에 관련을 이 림프노드 등에서 T셀이 에듀케이션 되는 데 있어서 한번 블록을 해주고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로 나온 T셀이 현장에서 튜머 셀에 의해서 PD1, PD-L1 패스웨이를 통해서 억제되는 것을 같이 또 블록을 해주기 때문에 포턴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 카보잔티닙과 같은 TKI가 컨비네이션이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티 VEGF 이펙트 뿐만이 아니고 이뮨 모듈레이팅 에이전트로서의 역할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시면은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컨펌드 오버올 리스판스 레이트가 33%로 고무적인 리스판스 레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CTLA4 엔티바디 다른 또 CTLA4 엔티바디인 트레멜리무맙과 안티 PD-L1 엔티바디인 더발루맙을 컨비네이션을 하였을 때 이 그룹에서는 이제 트레멜리무맙의 도시디를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그룹이 두 가지고 그 모노테라피 그룹이 두 가지 해서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멜리무맙 300mg을 이니셜로 프라이밍 도수로 주었던 그룹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가 22.7%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월등하게 향상된 리스판스 레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트리플 컨비네이션의 데이터가 있는데 체크메이트 040에서 서브그룹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소라페닙 나이브이거나 익스피리언스 했던 환자 71명을 두 개의 암으로 나누어서 니볼루맙 플러스 카보잔티닙 그리고 니볼루맙 플러스 이필리무맙 플러스 카보잔티닙 해서 트리플렛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군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가 트리플 그룹에서 26%로 고무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개념의 바탕을 두어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에 대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온고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향상된 치료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렘바티닙과 펜브롤리즈맙의 컨비네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페이즈 1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3상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테졸리즈맙, 베바시즈맙의 페이즈 1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렌바티닙과 펜브롤리즈맙도 향후의 결과가 기추가 주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리조트를 얻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퍼스트 라인에서만 4가지의 트리트먼트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트리트먼트 옵션이 많아질수록 결국 이제 퍼스트 라인 테라피를 치료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어떤 약제 하나를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치료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 PD가 된다고 하면은 세컨 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컨 라인에서 또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시퀀싱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때 소라페닙의 경우에는 HCV가 이티올로지인 경우에 조금 더 잘 들었다는 보고가 있고, 렌바티닙의 경우에는 HBV가 이티올로지인 경우에 좀 더 잘 들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티올로지에 근거해서 소라페닙을 쓸 건지 렌바티닙을 쓸 건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디온 스터디를 통해서 소라페닙은 차일드 B7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간 기능이 마일드하게 푸어한 경우에는 소라페닙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근거가 있을 텐데 향후에 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컨 라인으로 고민을 한 뒤에 거기서도 또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레고라페닙이나 카보잔티닙이나 라메시루맵 등의 옵션이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고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이크로 RNA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아지면은 레고라페닙 치료 반응이 좋았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럼 바이오마커를 측정을 해서 레고라페닙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상적으로 본 메타가 있는 경우에는 카보잔팁을 쓴다든지 이런 식의 시퀀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결국 여러 치료법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암에서 결국 이제 HCC 이뮤니티를 리크루트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을 간암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 모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국 이뮨 서프레시브 셀들을 리크루트먼트를 하면서 이뮨 체크포인트 몰레큘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는 시그널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블록한다고 해서 HCC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뮨 서프레시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들은 서로 크로스토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DSC가 대표적인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이라고 해서 MDSC만을 블록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MDSC는 또 다른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인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마크로파지나 Treg 등을 리크루트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MDSC만을 블록하는 타겟팅하는 에이전트를 써서는 다른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들을 블록할 수 없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하였던 연구 중에 하나는, 심지어는 사이토카인 인듀스 킬러 셀이라고 하는 아주 효과적인 이펙터 셀인데 일정 부분 항종양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이 CIK 셀이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의 릴리즈를 증가시킴으로써 대표적인 이뮤노서프레시브 셀인 MDSC의 인트라튜머럴 리크루트먼트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MDSC는 알지네이즈 1과 아이노스 디펜던트 매너로 CIK 셀을 펑셔널리 서프레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MDSC의 증가 및 이 억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PDE5 이니비터를 같이 병합을 하였을 때, 이 PDE5 이니비터가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의 릴리즈를 억제를 함으로써 MDSC의 넘버를 줄이고 이 알지네이즈 1과 아이노스를 블럭을 함으로써 이 이뮤노 서프레시브 펑션 자체를 또 억제를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CIK 셀의 이펙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간암의 치료에서는 이러한 크로스톡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뮤노 서프레시브 셀인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마크로파지 등도 이런 PI3K 감마 이니비터 등을 통해서 블록을 하였을 때 PDL1 익스프레션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의 이펙터 셀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설하에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PD1, PDL1 패스웨이와 CTLA4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유명한 것들 말고도
팀3나 렉3, TIGIT, 비스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뮤노서프레시브 체크포인트 몰레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CIK 셀과 HCC 튜머 셀 서피스에 PD1H, 비스타로 알려진 이런 새로운 네거티브 체크포인트 몰레큘이 발현이 되어 있고, 하이폭시아나 소라페닙 크로닉 익스포저 같은 하쉬한 컨디션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체크포인트 몰레큘의 익스프레션이 더 증가되면서 서로 상호간의 호몰로지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안티 PD1H 안티바디로 블록을 하게 되면 CIK 셀의 항종양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TKI 중에 하나인 렘바티닙을 크로닉하게 익스포저 시켰을 때 HCC 셀에서 렘바티닙의 리지스턴트한 셀 라인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 PD1H라고 하는 것의 익스프레션이 증가됨을 확인을 하였고, 렘바티닙과 PD1H 안티바디를 컨비네이션 하였을 때 항종양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올소토픽 모델을 하이팻 다이어트 크로닉하게 급여를 해서 올소토픽 모델을 만들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컨비네이션을 하였을 때 단독보다 HCC의 올소토픽하게 발생하는 HCC 노듈의 넘버를 더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간암의 미세 환경에서는 이러한 이뮨셀들이 마크로파지나 MDSC나 Treg 등과 같은 이뮤노서프레시브 셀에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블록하면서 다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PD1과 렉3, TIGIT, 팀3 등의 여러 가지 단계의 체크포인트 몰레큘들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겹치는 분야가 있지만은 서로 블록할 수 있는, 블록하고 이뮨 부스팅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병합 요법을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뮨 베이스드 키모테라피가 잘 들으려면 결국 핫 튜머, 이뮨셀이 잘 인필트레이션이 돼야만 결국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리버 캔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나 판크레아틱 캔서에 비해서 핫 튜머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HCC 캔서 이뮤노그램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또 환자들은 콜드 캔서로 HCC 환자는 콜드 캔서로 분류가 되고 있고, 핫 튜머로 분류되는 환자들에 비해서 예후가 나쁜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이 콜드 튜머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핫 튜머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리버 디렉티드 테라피를 이런 이뮨 체크포인트 몰레큘과 같이 주는 개념이 되겠는데, 그런 리버 디렉티드 테라피를 하게 되면은 이뮤노제닉 셀 데스를 유발함으로써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젠의 릴리즈가 증가되고, 댐프 등과 같은 시그널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호스트 이뮨 시스템이 부스팅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리버 디렉티드 테라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블레이티브 테라피가 되겠는데, 모식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젠의 스프레드를 증가를 시킴으로써 APC를 잘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된 APC가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를 잘 교육을 함으로써 튜머 셀을 레코그니션을 더 잘해서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김윤준 선생님께서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선제적으로 지금 계획해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중에 솔리드 스터디가 있는데, 라디오 엠볼라이제이션과 안티 PD-L1 엔티바디인 더발루마블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24명의 환자를 인로를 해서 TARE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발루마블 치료를 함으로써 시너지스틱한 이펙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뮤노테라피에 대한 리스판스를 예측을 하려면 다양한 바이오마커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팩터로서는 에이지라든지 젠더, 그리고 것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의 정보 등이 필요하겠고, 또한 튜머 셀 자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튜머 티슈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튜머 티슈를 얻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rculating Soluble Factor, Cell-Free DNA 등과 같은 Circulating Soluble Factor 등을 얻어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어떤 환자들이 이뮤노테라피에 잘 들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토프라든지 싱글셀 기반으로 한 RNA 시퀀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에 의해서 싱글셀 레벨에서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앞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디자인할 때는 결국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이 가능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HCC 환자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엔지오제네시스 시그너처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뮤노서프레시브 셀 등과 같은 마이로이드 시그너처가 올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엔지오제네시스 시그너처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다가 안티 엔지오제닉 에이전트를 컨비네이션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고 마이로이드 시그너처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다가 이러한 이뮤노서프레시브 셀들을 타겟팅하는 에이전트를 컨비네이션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양쪽이 다 업레귤레이션이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치료를 계획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임상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얼리 HCC에서도 서저리나 오블레이션 이후에 리커를 막기 위해서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등과 같은 이뮤노세라피를 이용하는 임상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에서도 어주번트 세팅으로 이렇게 네 가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인터미디에이트에서도 2가지, 어드밴스에서도 지금 5가지 온고잉 하고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결국 이제 요번 리버 위크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주었지만 향후의 간암 치료의 영역은 결국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대세가 될 것이고 컨비네이션의 주역은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위시한 이뮤노 온콜로직 드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나 여전히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라든지 아니면 로컬 리저널 세라피, 리섹션이나 RFA, TAC, TARE 등과 같은 로컬 리저널 세라피가 컨비네이션의 대상으로 생각이 되겠고 또한 체크포인트 몰레큘들이 유명한 PD1, PDL1, CTLA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다양한 체크포인트 모듈레이터 등의 컨비네이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